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화려한 권력의 정점에서 들려오는 파열음과 그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어제의 지배자가 오늘의 피고인이 되고 평생을 바친 정치 거목의 마지막이 허망한 음모론에 휘둘리는 현실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나 뉴스 속의 한 장면이라 치부하기엔 그 파동이 우리네 삶의 근간을 너무나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성벽 뒤에서 누군가는 명품 가방과 목걸이로 환상을 쫓았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그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터져나오는 증언의 파편들과 국경 너머에서 날아온 관세 폭탄이라는 현실이 지금 여러분의 안방과 지갑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다는 축배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그 이면에 도살인 부동산 거품의 공포와 일자리 위기는 여전히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의 껍데기를 벗기고 그 안에 도살인 탐욕과 위기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마지막 희망의 실체를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피하고 싶었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권력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시리고 매정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영부인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부인 재판 생중계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도이치모터스주가 조작 의혹부터 통일교 게이트 그리고 명태균 씨와 얽힌 여론조사 의혹까지. 법정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범죄 혐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어디까지 무너졌는가 하는 처절한 질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김 씨 측의 태도는 성숙한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받은 적도 없다던 명품 가방이 나중에는 돌려주려 했다는 변명으로 바뀌고 다시 실제 착용 여부를 확인하자며 유전자 검사까지 요청하는 모습은 실소마저 자아내게 합니다. 특히 측근을 통해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정황은 권력이 진실을 어떻게 오염시킬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이라는 숫자는 그저 형량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정의의 무게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와중에 들려온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은 우리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우리 정치의 큰 기둥이었던 그가 타국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비보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입에 담기 힘든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비밀을 간직한 채 사라졌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이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공존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음을 느낍니다.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죽음마저 조회수 올리기에 수단으로 삼고 고인의 명예를 짓밟은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 병폐입니다. 권력을 쥔 자는 거짓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이를 비판해야 할 일부 세력은 혐오를 생산하며 이득을 챙기는 이 기묘한 공생관계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광경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것이 진정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법정의 선고는 내일 내려지겠지만 도덕적 선고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짓은 잠시 눈을 가릴 수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권력의 화려함이 거친 뒤에 남는 것은 결국 본인이 살아온 궤적과 그에 따른 책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뼈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역사적 이정표가 세워진 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며 자본시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70년 전 문을 연 우리 주식시장이 이토록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의 실적 기대감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이끌었고 개인 투자자들 역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며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 이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의 코스피 5,000 시대가 과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 체력을 반영한 것일까요? 아니면 갈 곳 잃은 자금들이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늪에서 빠져나와 마지막으로 선택한 비상구일까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이유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90년대 초 일본은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해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수많은 기업의 폐업과 가장들의 극단적 선택이 속출했습니다.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존버하면 결국 이긴다는 맹신이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조여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다주택자들을 버티게 만듭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해 보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부동산 카르텔을 바로잡아 주택시장으로 쏠린 자금을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코스피 5천선 돌파는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시장에 투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뢰입니다. 참여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정책은 정권에 따라 춤을 추듯 변해왔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도입되었다가 중단되고 다시 부활하는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에게 정책의 일관성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팔지 않고 버티는 것이 이득이라는 계산이 서는 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은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증시의 폭등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영영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가진 마지막 자산인 집값이 폭락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처럼 보유세를 높여 자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거래세를 낮춰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정권에 상관없이 유지될 수 있는 일관된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는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숫자의 잔치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이 안정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거품이 거친 뒤에 남는 것이 차가운 폐허가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냉정한 판단력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국가 간의 약속이 단 몇 줄의 사회관 개망 서비스 글로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에 합의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던진 한마디는 우리 경제의 심장부를 정조준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대해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는 선언. 이는 단순한 경제적 압박을 넘어 정상적인 외교 경로와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명분은 한국 입법부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억지에 가깝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고작 2달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 기업들은 이미 미국 현지 공장 건설과 해군 함정 정비 계약 등 약속한 투자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왜 지금 이 시점에 판을 뒤흔드는 것일까요? 그 저희는 명확합니다. 미국 내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이민 정책 등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격화되자 외부의 적을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계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외교적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의 SNS 글이 올라오자마자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이들은 원화가치 하락에 베팅하며 이른바 숏포지션을 취했고 실제로 환율은 단숨에 요동쳤습니다. 미국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현 환율이 한국의 기초경제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자금을 더 빨리,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자 포석입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대들보인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세가 25%로 치솟으면 가격 경쟁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으면 메모리 반도체의 100% 관세를 물리겠다는 협박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이며 협상이 아닌 협박에 가까운 전술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굳건하다고 믿어왔던 한미동맹의 가치가 누군가의 손가락 끝에서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 현실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미국은 이미 캐나다와 유럽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관세 폭탄을 위협하며 양보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우리를 겨냥한 이번 조치는 결국 더 큰 투자와 더 빠른 굴복을 받아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의 일환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미국 대통령의 SNS 한 줄의 나라 전체가 휘청여야 합니까? 정부는 차분한 대응을 말하지만 시장은 이미 공포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항의를 넘어 다각적인 통상 전략을 재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거대한 강대국의 이익 다툼 속에서 영원한 인질로 남게 될 것입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몰아치는 사이 서쪽 바다 건너편에서도 미묘한 기류의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수년간 우리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해 갈등의 불씨가 되었던 대형 관리 시설물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 불과 3주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는 명백히 계산된 정치적 행보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요지부동이었던 중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선의의 표시로만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이 남겨둔 양식시설의 존재가 발목을 잡습니다. 핵심적인 관리 플랫폼은 옮기되 실질적인 점유를 상징하는 양식장 시설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우리 해역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즉, 한국을 향해 관계 개선의 미끼를 던지면서도 언제든 다시 압박의 고삐를 쐴 수 있는 명분을 남겨둔 셈입니다. 한중 관계는 늘 이토록 위태로운 외줄 타기와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거액의 투자를 압박하며 관세로 위협하는 사이 중국은 서해에서의 양보를 카드로 삼아 우리를 자신들의 진영으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우리의 처지가 마치 거대한 고래들 싸움에 끼인 새우와 같다는 고루한 비유가 오늘따라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이러한 유화책이 진심이라고 믿으십니까? 외교부에서는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자평하지만 알맹이가 빠진 철수가 과연 진정한 주권 회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남은 시설물을 완전히 걷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협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경제를 볼모로 협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영토의 권리를 찔끔 내어주며 생색을 내는 이 혼란스러운 형국.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국제정치의 민낯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의 작은 제스처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아래 중심을 잡는 단단한 외교적 뚝심입니다. 국가적 자존심인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넘나드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서글픈 민낯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구석인 의료 불균형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 인근 주택가에는 환자방이라는 기묘한 간판들이 즐비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암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 전전하는 이 풍경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파산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지역 의사제입니다. 의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주목해봐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70년대부터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여 졸업생의 70% 이상을 지역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독일 또한 공공의료의 틀 안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의사 수만 늘리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에 매몰되어 정작 그들이 지역에서 왜 버티지 못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와 체계적인 설계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결국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뿐입니다. 의료계가 이토록 흔들리는 사이, 또 다른 거대한 물결인 인공지능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제 갓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회계사들과 개발자들은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믿었던 코딩과 회계 분석 업무를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학들은 뒤늦게 AI 전공을 만들고 융합교육을 외치며 경력자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술 교육만으로 이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요?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교육이 변화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은 기계와 경쟁해야 하는 처절한 사투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위태로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역에서 치료받지 못해 상경 진료를 떠나야 하는 노년의 슬픔과 AI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는 청년의 불안이 지금 한 집안 안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이 걸린 엄중한 사태입니다. 우리는 숫자로 된 지표에 환호하기 전에 사람을 향한 정책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기술의 진보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철학적 성찰과 사회적 안전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5,000선 돌파라는 축포가 터지는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어느 구석에선 절망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자본의 잔치 뒤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눈물과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먼저 한국 GM의 사례를 보십시오. 작년 말 자동차 부품 포장을 담당하던 하청 노동자 120명이 단 한 장의 해고, 통지서와 함께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공교롭게도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기업은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명백히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갈라치기입니다. 20년 넘게 청춘을 바쳐 일한 대가가 하루아침에 날아든 해고 통보라면 과연 누가 기업의 성장을 위해 땀 흘리겠습니까? 이러한 기업들의 탐욕은 노동 현장을 넘어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 시장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 조사 결과 한 유명 생필품 업체가 광고비와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제품 가격을 1년 만에 34%나 인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필수품인 생리대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올려 1,500억 원대의 세금을 탄로했다는 소식은 분노를 자아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듯 우리 국산 생리대 가격은 해외보다 40% 가깝게 비쌉니다. 기업들은 고품질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생리대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 필수품조차 이윤 극대화의 도구로 삼는 기업 윤리의 부재는 우리 사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수치입니다. 여러분은 대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여러분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낙수 효과라는 환상은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기업은 법의 맹점을 찾아 노동자를 내쫓고 세금을 가로채며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주가 지수에 취해 있는 동안 누군가는 추운 겨울거리에서 어묵탕으로 끼니를 때우며 복직을 외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주가 지수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고 생필품 가격에 눈물 짓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본의 탐욕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때 국가는 더 이상 관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단호한 법의 심판입니다. 거칠고 매정한 권력과 자본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생명은 다시 피어나고 희망은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킵니다. 충주 달천에서 포착된 수달 가족의 모습은 우리에게 잊고 있었던 순수함을 일깨워줍니다. 한때 산업화의 물결에 밀려 자취를 감췄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 얼음 구멍 사이로 먹이를 사냥하고 눈밭을 뛰노는 광경은
자연의 보궐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생명력은 우리 청년들의 땀방울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대전고의 유격수 우주로 선수를 보십시오. 프로 진출이라는 바늘구멍 같은 기회를 잡기 위해 그는 혹한의 날씨에도 쉼없이 글러브에서 공을 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내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지 말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스스로를 뽑을 수밖에 없는 선수로 만들어가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동력을 봅니다.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가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이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수달이 돌아온 맑은 강물처럼, 그리고 우주로 선수가 꿈꾸는 정정당당한 승부처럼 우리 사회도 다시금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곳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권력의 명암부터 자본의 탐욕,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까지 숨가쁘게 살펴보았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라는 화려한 숫자와 영부인의 재판 생중계라는 자극적인 소식들이 우리 눈을 멀게 할 때 우리는 더욱 냉철해져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정치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환상, 부동산이 영원한 불패 자산일 것이라는 맹신은 이제 버려야 할 때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SNS 한 줄에 국운이 흔들리고 인공지능이 청년의 꿈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누군가의 약속이 아니라 현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스스로를 지키려는 단단한 준비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진실은 오늘의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 방송의 분석은 보도 자료와 시장 데이터를 근거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법적 자문이 아님을 밝힙니다. 모든 선택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